섹션 6.7은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해서 쌍곡선 함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함수들이 있냐 하면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총 6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들을 첫 번째 어떻게 정의할지, 그 다음은 이것과 관련된 아이덴티티즈라고 해주고 항등식, 세 번째로는 하이퍼볼릭 펑션을 미분을 해보고 네 번째로는 그것들의 역함수를 구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펑션 같은 경우에는 공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봇대고 이렇게 두 개의 같은 높이의 전봇대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전기줄을 걸면 여기 어떤 전기줄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이 생기는 선을 우리 보통 현수선이라고 합니다. 캐터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캐터널이 이때 이 식을 써보면 C 플러스 A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A분의 X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현상이나 공학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이퍼볼릭을 정의하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하이퍼볼릭 펑션의 정의입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는데 2분의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차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합으로 정의를 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 하이퍼볼릭 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분의 1은 코탄젠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정의로 보통 비슷하게 정의를 하는데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만 새롭게 정의를 하고 다른 것들은 유사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삼각함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함수입니다. 지금 정의한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의역과 치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두 함수 다 실수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치역도 역시 실수 전체가 됩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하이퍼볼릭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익스포넨셜 x의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y축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입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자,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y는 익스포넨셜 x가 이거니까 이 검정색 그래프와 이 초록색 그래프의 합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연결한 두 개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 점이면 여기에 중점,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 정도의 중점, 이 정도의 중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약간은 y는 x 세제곱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를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실제로 정의역과 치역이 전부 다 실수 전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래프들을 일단 그려볼 건데 다른 그래프는 파일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 파일들을 불러 읽어드렸는데 지금 방금 그렸던 하이퍼볼릭 사인 x, 지금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합의 반으로 역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의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우리가 정의에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하이퍼볼릭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익스포넨셜 x를 곱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2의 x 플러스 1이 될 테고 익스포넨셜 2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2의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2의 x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식은 1로 갈 테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그려진 것처럼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목이냐 어디서 볼록이냐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이제 바로 이 식을 미분해서 그려보면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역과 치역을 마저 살펴보게 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가 될 테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테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의 정의역은 똑같이 역시 실수 전체가 되는데 치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는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하이퍼볼릭 시컨트 x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는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고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알아보면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될 테고 치역도 마찬가지로 똑같게 됩니다. 그냥 땡땡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시컨트 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1이 포함되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역시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 치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x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의 치역이 서로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펑션과 관련된 항등식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sin x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이퍼볼릭 si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의 하이퍼볼릭 sin x입니다. 자, 이거는 기함수라는 뜻이죠. 원점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마이너스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인데 이건 바로 우함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곱 공식들이 있는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의 차가 항상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과 상당히 유사한데 부호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1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호 차이가 삼각함수의 공식과 부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값에 관한 분리가 가능한데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y는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더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더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의 곱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퍼볼릭 사인 x에 관해서는 부호가 동일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과 비교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부호가 다르죠. 여기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었는데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것들 몇 가지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볼릭 사인 마이너스 x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가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다시 정의에 의해서 얘는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공식을 확인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익스포넨셜 x가 될 테고 얘는 다시 그대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세 번째 식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식에 의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거의 제곱 빼기 2분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4분의 2의 2x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의 x가 될 테고 뒤의 식은 4분의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 정리하면 4분의 4가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 x가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건데 이것은 방금 전에 세 번째로 이용했던 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 된다는 것인데 양변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눠버립니다. 자, 나누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1보다 1 이상이기 때문에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 x가 바로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까지 살펴보았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금 정의했던 것들이 왜 굳이 하이퍼볼릭 쌍곡선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